워런 버핏이 기업을 볼 때 기업을 볼 때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워런 버핏의 투자관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워런 버핏이 시장을 보는 투자관이 현재 시점에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는 것까지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보고 투자를 하지는 않습니다. 워런 버핏 자체는. 왜 그래서? 워런 버핏 자체는 2년, 5년, 10년 이상을 좀 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시장을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워런 버핏은 기본적으로 기업 분석가입니다. 하기 어려운 시장 분석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보다 범위를 좁히면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시장 분석을 틀리고 산업 분석을 틀린다 하더라도 기업 분석만 잘하면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워런 버핏이 그럼 ROE를 얼마짜리 사느냐? 최소한 12% 이상, 15% 이상 ROE가 되는 기업을 선호를 한다. 워런 버핏은 기업을 산다는 겁니다. 즉 단순한 시세 차익이 아니라 그 기업을 통째로 인수해가지고 내가 CEO가 되겠다. 워런 버핏 시각에서 왜 우리 증시가 못 간지, 투자 매력도가 좀 어느 정도가 좀 되는지 그 부분도 한번 좀 짚어 드리려고 좀 합니다. 네, 박준현 운용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운용력님. 네, 반갑습니다. 박준현입니다. 와, 요즘 말씀해 주셨던 종목들 있잖아요. 가치주들. 시장에서 부각을 받더라고요. 상당히 강한 시세를 보여주는 종목들이 많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왜 그런 걸까요? 마지막에 우리 앵커님이 질문한 내용을 잠깐 잘 못 들었는데 자본이 들어와서 왜 가치주가 요즘 시장에서 예.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왜 그럴까요? 네, 요즘 시장 자체가 뭐 경기 민감주들도 관심이고 성장주도 관심이지만은 워런 버핏형 가치주들이 더 강세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이따가 또 점검해 좀 드릴 건데 오늘 같은 경우도 이 시간을 통해서 언급해 드렸던 KC그린 홀딩스가 아침부터 좀 상한가 들어갔죠. 시장 자체가 아무래도 저성장 국면이다 보니까 좀 더 안정적인 가치주 쪽으로 관심이 좀 많이 쏠리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저도 레전드 시간을 통해서 좀 많이 좀 배우면서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 워런 버핏의 어떤 투자관과 투자 철학과 그다음에 투자 원칙을 좀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도 그렇지만 충분히 이 시간을 통해서 언급해 드렸던 종목들만 가지고 매매하셔서도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수익 내기, 돈 벌기 정말 좋은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아닌가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아마 오늘 이 시간에 보시게 된다면 그런 움직임 제가 얘기했던 내용들이 주가가 워런 버핏형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도 또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않겠는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제가 오늘과 이번 주 두 번의 제가 방송 시간이 있는데 지금 저금리 시대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2주, 3주 전에 신삼저 시대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좀 언급해 좀 드렸었는데 오늘 좀 구체적으로 저금리 시대의 또 투자 전략과 관련된 부분 내용을 가지고 오늘과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 두 차례 걸쳐서 언급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또 저금리 관련해서 업종과 관련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증권, 건설업종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죠. 자, 오늘 제가 얘기할 부분 자체는 저금리와 관련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업종 전략보다는 저금리 시대에는 상당히 낮은 금리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투자처를 돈을 찾아서 움직이는 자금들이 많습니다. 돈이라는 자체는 금리에 따라서 돈이 찾아다니죠. 금리가 낮은 것에서 높은 것으로 움직임이 전개가 좀 되는 거죠. 그래서요, 최근에 금리 자체가 워낙 낮다 보니까 그래도 안정적인, 그래도 저금리, 워낙 기준금리 자체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기준금리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안정적인 자금을 찾아서 아직은 자금 자체가 움직임이 덜하고 있지만 충분히 주식시장에서 그런 움직임이 현재 주식시장에 좀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라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저금리 시대. 조금 전에 현 시장 자체가 신삼저라고 그랬었으니까 저금리, 저유가, 그 다음에 저원화 장세라고 좀 말씀 좀 드렸었죠. 그 중에서 가장 주식시장에서 폭넓게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조금 전에 저유가 자체는 업종별로 좀 긍정과 부정이 엇갈리지만 저금리 자체는 분명히 주식시장에서는 상당 기간 크게 전반적으로 모든 업종에 대해서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사상 최저금리 자체는
상당 기간 진행이 좀 된다고 좀 봐야 되겠죠. 현재 우리나라 기준금리 아시다시피 지난달에 금리가 좀 내려가면서 기준금리가 1.75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 3%대 아래에서 지속적으로 머물고 있는데, 자, 금리. 주식시장에서 가장 밀접한 상관관계가 미칠 수 있는 부분이 저금리입니다. 워런 버핏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랬죠. 저금리와 저물가에서는 주식시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천하무적이라고 그랬죠. 저금리와 저물가의 상태에서는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증권회사 처음 들어올 때 기준금리 자체가 그 당시 회사채 수익률이 13%, 15%대였었습니다. 증권회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돈이 없어가지고 하루짜리 콜금리를 빌려다 썼었는데, 그 당시 콜금리가 19%, 20%였었습니다. 즉 19%, 20% 정도 돈을 빌려다가 고객들한테 신용도 주고, 그 다음에 증권회사에 자기 사단 주식 투자를 했었는데 수익 낼 수가 없죠. 20%대 콜금리. 근데 종합주가지수는 올라봐야 10%, 20%밖에 안 올라간 수준인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증권사들이 고금리에다가 주식시장에서 손실하다 보니까 IMF 전후해가지고 일부 증권사들이 부도가 나면서 시장에서 퇴출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정도로 당시에는 상당히 고금리였습니다. 근데 지금 금리 수준은 표를 보시다시피 지금 거의 3%대 저금리 기조가 유지가 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금리 자체는 제가 판단하기 최소한 앞으로 2년 동안은 기준금리가 3% 이상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거의 2, 3년 동안은 상당 기간 3%대 미만 정도의 저금리 기조가 유지가 좀 되지 않겠나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제 국내 시장에서는 저금리와 관련된 부분들이 주식시장에 본격적으로 돈이 유입되고 있지는 않죠. 표를 보시다시피 아직까지 경기가 안 좋고, 또 최근에 금리 약한 부분 자체는 가계 부채에 대한 향후의 어떤 우려감 때문에 돈 자체가 돌지는 않고 있습니다. 돈은 많이 풀렸는데 저금리 효과가 시장에서는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이미 시장 자체가 보시다시피 안전자산 쪽에서 돈이 많이 머물러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보니까 MMF 쪽에서만 거의 안전자산 MMF만 무려 한 110조 원 정도, 이 자료는 2월달 자료인데 지금 97조 원인데 지금 110조 원 정도가 MMF 쪽에 자금이 머물러 있다는 거죠. 안전한 투자처를 찾아서 지금 정중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들 자금이 작년도에 이제 삼성 SS라든가 제일모직이라든가 상장될 때 그런 안전한 공모 자금 쪽에서만 돈이 움직임이 전개되지, 아직까지는 주식시장 쪽에서는 저금리와 관련된 부분은 영향은 없은 것 같은데, 그렇지만 최근에 서서히 좀 주위에서 본다 한다면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아파트 대출 금리 자체가 지금 많이 떨어진 상태다 보니까 주위에서 대출 워낙 저금이다 보니까 대출을 좀 받아서라도 주식 투자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또 이미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좀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지난주부터 주식시장에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 자체, 즉 조금 전에 저금리가 아직까지는 국내 시장에서 주식시장이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서서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좀 된 게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저물가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죠. 현재 물가 수준은 보시다시피 15년 8개월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4개월 연속 지금 0%대 물가 수준이죠. 일부에서는 워낙 물가 수준 자체가 낮다 보니까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도 제기가 좀 되고 있지만, 그렇지만 주식시장에서 여전히 저물가라는 것 자체는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호재라고 좀 봐야 되겠죠. 호재라고 좀 봐야 됩니다. 일반 물가가, 현재 물가가 4% 올라갔는데, 근데 주식투자에서 3% 수익 났다. 그럼 수익 난 거 아니죠? 오히려 1% 까먹은 겁니다. 그렇지만 워낙 지금 0%대였던 물가 수준과 거의 1.75% 정도의 저금리 수준에서는 어떻게 보면 3%, 4% 정도만 주식시장에서 수익 내도 상당히 만족할 만한 그런 시장 여건이라는 거죠. 즉, 과거에 90년도와 2000년도 여건에 비하면 상당히 저금리와 저물가 자체가 주식투자에 가장 현재 지금 유리한 여건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 자, 주식시장과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은 제가 또 2차례 걸쳐서 언급해 드렸던 부분인데, 미국 시장을 본다 하더라도 금리와 물가 수준에 따라서 미국의 다우지수가 어떻게 움직였는가를 우리가 과거에 80년대에 미국의 다우지수의 움직임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미국이 보시게 되면 1962년도부터 82년도 사이에 무려 20년 동안 다우지수가 875포인트대에서 박스권에 머물렀습니다. 그 당시 그냥 박스권에 머물 이유 자체가 그 당시 미국의 경기가 안 좋았느냐, 아니라고 그랬었죠. 당시에 미국은 S&P 기준에서 매출액이 6배 성장을 했고, 그 다음에 GDP가 5배 성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우지수가 875포인트에서 20년 동안 박스권에 머물러 있던 이유 자체는 고금리와 그 다음에 고물가였다는 거죠. 당시에 미국의
연방 기준금리가 13%대였고 물가 수준도 15% 정도 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고물가 그다음에 고물가에다가 고금리다 보니까 주식시장에서 주식시장을 이길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83년도부터 인플레이션의 진정이 좀 되면서 금리도 진정이 됐고 금리도 15%대에서 5% 정도 떨어지다 보니까 다우지수가 87년도에 2,000포인트를 돌파를 했고 그다음에 91년도에 3,000포인트, 그다음에 95년도에 4,000포인트, 그다음에 2000년도에 드디어 10,000포인트를 돌파를 하고 15년 만에 지금 20,000포인트를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움직임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거죠. 즉 미국 시장도 저금리와 그다음에 저유가로 그다음에 저물가로 바뀌면서 다우지수가 본격적인 상승의 움직임이 전개됐다는 관점에서 우리 시장도 충분히 저물가와 저금리 구조가 전개된다 한다면 충분히 시장 자체는 낙관적으로 전망해 볼 수 있다고 그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렇게 본다 한다면 투자 전략입니다. 투자 전략입니다. 자,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오늘 약간 제가 보수적인 관점에서 제가 투자 전략을 제시해 드리고 있을 거예요. 저금리 상태에서 투자처를 망설이신 분들한테는 이런 종목 쪽에 투자를 한다 한다면 좀 더 안정적인 거죠. 첫 번째 투자 전략은 자, 주가 수익 비율이 낮은 주식을 사라. 자, 주가 수익 비율은 주가를 주당 EPS로 나누는 거죠. 나누는 거고 PER이 예컨대 10배라는 것 자체는 원금을 회복하는데 약 10년 걸린다는 의미일 거고 그렇게 된다면 기대 수익률이 10%라는 의미겠죠. 즉 낮을수록 원금 회수 기간이 빨라지기 때문에 PER이 낮을수록 저평가라는 것을 알고 계실 거고요. 자, PER의 역수는 자 주식 투자의 역수로 하겠습니다. 자, 이걸 보시게 되게 되면 현재 금리 수준에서 우리나라 어떤 PER 측면에서 본다 한다면 주식 투자에 얼마만큼 유리하는지 현재 우리나라에 지금 올해 12개월 예상되는 PER이 지금 이 수준에 좀 와 있죠. 10배와 11배 정도. 약 지금 주가가 떴기 때문에 올해 12개월 예상 수준 기준은 아마 MSCI 기준에서 보면 11배 정도 되는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보니까 은행의 금리가 정기금 금리가 보니까 1.6에서 1.7이더라고요. 지난달에 보니까. 2% 넘어간 금리 상품이 딱 2개밖에 없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예상적으로 PER이 우리나라 시장 PER이 지금 이 수준에 있다고 한다면 주식투자 예상 수익률은 8.3에서 10%라는 거죠. 그러면 정기예금 이자율을 뺀다고 한다면 주식투자에서 낮을 수 있는 초과 수익률이 몇 프로입니까? 그렇죠? 약 적게는 6%대에서 8% 정도의 수익이 난다는 거죠. 주식투자는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은행에 넣는 것보다는. 자, 그렇게 본다면 PER 몇 배 정도까지 주식투자가 유리하겠습니까? 30배 정도 된다는 것 자체는 조금 전에 PER의 역수가 주식투자 예상 수익률이라고 했습니다. PER이 30배라는 것 자체는 원금을 회수하는 기간에 약 3.3년 정도 걸린다는 의미겠죠. 아니, 33년 걸린다는 의미겠죠. 수익률 따지면 3.3%입니다. 자, 예금 이자율이 1.7이니까 PER이 30배 정도의 수준에서도 1.6% 정도 초과 수익률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성장주들의 PER이 30배, 40배 정도까지 올라간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40배다 한다 하더라도 주식투자 수익률이 2.5배지 않습니까? 기준금리가 정기예금 금리가 1.7%라는 관점에서 저금리 상태에서 얼마만큼 주식 투자하는데 유리하다는 게 뭐 표로서 우리들이 충분히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렇게 본다 한다면 자, 그럼 PER이 높은 종목, PER이 낮은 종목들을 매매를 하라고 했었는데 이 자료는 언제 자료냐면요. 작년 제가 12월 11일 날 오런 버핏의 그 기업 가치 투자 평가 요소를 얘기를 할 때 제가 채권 수익률을 이기는 PER이 낮은 종목을 사라. 그 다음에 ROE가 높은 종목을 사라.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을 사라. 그래서 세 가지 제가 포인트를 얘기를 하면서 이 자료를 제가 제시해드렸던 종목들입니다. 당시에 보니까 동원개발이 PER이 4.3배, 사조회폐가 4.5배 정도 되는 수준이었어요. 근데 현재 시점에서 보니까 계산을 해보니까 관련 기업들의 수익률이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니까 거의 30% 가까이 상승을 한 것 같습니다. 즉 PER이 낮은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보수적이었지만 물론 PER이 보수적이었지만 대부분 종목들이 일부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하승 RN이라든가 그다음에 현대모비스라든가 일부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종합주가지수를 3배, 4배 상승하는 초과하는 그렇던 수익률이 나온 게 아닌가 나왔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시점에 제가 다시 한번 그 관련 종목들을 제가 좀 뽑아봤습니다. 그럼 현재 시점에서 좀 그들 정도도 주가가 좀 올라왔으니까 제가 올해 예상된 실적을 일부 종목들을 뽑아봤더니 현재 시점에서 PER이 낮은 종목들 만약
가장 낮은 종목들이 동우라는 것도 닭고기 회사가 지금 4.7 정도로 예상을 좀 하는데 이 정도 같은 주식 투자 수익률을 따진다면 거의 20% 정도 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PER이 낮은 종목 속에 포인트 자체가 안정적이니까 가급적 배당이 있는 종목들을 투자하는 게 여러분들이 좀 유리하겠죠. 배당이라는 자체는 안전판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들 관련 종목, 세아저강이라든 관련 종목들이 보니까 작년도에 다 배당을 수익률이 꽤 높은 종목들인 것 같습니다. 즉 PER도 낮은 상태에다가 배당금도까지 준다 한다면 충분히 채권 수익률을 이길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 대상으로 좀 되지 않겠는가. 이런 또 유형의 종목들이라는 거죠. 오늘 보니까 이들 종목 중에서 삼목 에스폼이라는 주가가 지금 급등을 했죠. 한 8% 정도 상승이 전개되고 있으니까 동원개발은 지속적으로 지난 시간에 언급했지만 관련 종목들이 상승 움직임이 전개가 좀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권 수익률을 이기는 ROE가 높은 종목에 투자하라. 자, ROE는 은행의 정기 예금에 비교를 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워런 버핏이 가장 투자 판단 지표로 중요시하는 지표 자체가 자기자본 이익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식수혜 자체가 유형자산이기 때문에 정기예금 이상의 또 수익을 내야 된다는 관점에서 충분히 ROE가 높은 종목에 투자를 한다면 그만큼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자 ROE가 왜 높은 종목을 좀 사야 되는 건지는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죠. ROE가 은행이 정기예금 이자로 했으니까 만약에 ROE가 5% 되는 종목들은 10년 이후에 원금 자체가 6천만 원밖에 안 늘어나죠. 근데 워런 버핏이 소원하는 워런 버핏이 ROE는 15% 이상 되는 주식을 산다고 그랬었죠. 20%짜리 산다면 1억이 6억 2천 되는 거고 ROE가 30%짜리 주식을 산다면 10년 후에는 약 13억 8천만 원이 된다는 거죠. 즉 ROE가 높은 종목을 사야지 여러분들이 기대 수익이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인데 자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 전체 시장의 주가가 좀 부진한 부분 자체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자기 자본율이 가장 처진다고 그랬었죠.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상장 기업, 우리나라 전체 코스피 기준에서 올해 예상되는 자기 자본율이 7.2입니다. 작년도는 삼성전자 포함을 해가지고 6.7%밖에 안 됐다고 그랬고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 그룹을 빼고 나면 ROE 자기 자본율이 3%대도 채 안 됐기 때문에 작년까지 주가가 못 갔다고 그랬었죠. 올해 이제 국내 기업들의 상장 기업들의 단기 수익 자체가 작년도에 비해서 작년도에 72조 원인데 약 98조 원, 100조 원 정도 예상한다면 7.2 정도까지는 자기 자본율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우리나라 시장이 자기 자본율 거의 꼴찌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된다고 보이고 있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자기 자본율이 15.6이죠. 15.6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지속적으로 상승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는데 다만 우리 시장이 자기 자본율은 낮지만은 PBR 지표 주가 순자산 비율이 상당히 낮다고 그랬었죠. 그 부분 자체가 우리나라의 저평가 매력이 부각되고 있는 거고 최근에 주가 상승도 어떻게 보면 저 PBR 종목들에 대한 매력 때문에 주가가 반등이 나온다는 관점에서 자기 자본율이 좀 뚜렷하게 좀 더 개선이 돼야지 윗방향으로 주가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자기 자본율이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나라도 대신 이제 배당 수익률이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좀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관점에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11월 달에 했던 것들 자기 자본율이 높은 종목을 워런 버핏이 투자하라고 했었는데 2010년도 1월 달 이후에 자기 자본율이 평균 제가 15% 이상 되는 종목들을 뽑아봤다고 그랬었죠. 뽑아봤는데 보니까 대부분 종목들이 주가가 200% 넘게 평균 상승을 했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자기 자본율이 안 좋은 종목들, 국내 대표적으로 예컨대 두산중공업이라든가 포스코라든가 LG전자라든가 관련 종목들은 주가가 40%, 50% 여전히 반토막이라고 그랬었죠. 자, 2010년도 종합주가지수가 1680이었습니다. 현재 종합주가지수가 저점 2010년도 기준에서 약 20% 정도 올라와 있는데 이런 종목들은 자기 자본, 워런 버핏이 소원하는 자기 자본 이익이 높은 종목들은 주가가 급등했고요. 그 다음에 이 포인트는 작년도에 12월 제가 10일 날 이후에 주가 움직임입니다. 대부분 종목들이 일부 종목들 한라 비스테온하고 그다음에 현대모비스하고 그다음에 효성 ITX를 제외하고 자기 자본율이 10% 이상 넘어간 종목들은 그 기간 동안에 불과 4개월, 3개월, 4개월 동안에 종합주가지수를 3배, 4배 초과하는 평균 수익률이 19% 나왔죠. 종합주가지수는 3%, 4%밖에 안 나왔는데 이들 관련 종목들은 자기 자본율이 높은 종목들 여전히 현재 주식시장에서 가치주 관련 종목들이 워런 버핏 종목들이 가장 뚜렷하게 주식 투자에서 수익을 내고 있다는 측면에서 워런 버핏의 어떤 선호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 여전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 본다면 현재 관련했던 종목들도 여전히 자기 자본율 자체는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 워런 버핏이 5년 평균 자기 자본율이 15% 이상 되는 종목을 선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본율이 꾸준히 지상되는 종목 중에서 이런 종목이 조정권에 나온다면 지속적으로 중장기 투자가 가능한 그런 포인트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투자 전략입니다. 배당 수익률이 높은 기업에 투자하라. 회사의 배당 정책은 거의 바뀌지가 않습니다. 한번 어떤 회사가 배당 성향이 50%가 한다면
벌어들인 이익의 50% 정도를 주주들한테 배당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또 기업, 배당 성향이 일정한 기업 중에서 단기 순이익이 꾸준하게 증가되는 종목을 찾는다면 배당이 지속적으로 증가가 된다는 거죠. 워런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채권 수익률의 70%만 돼야도 배당 투자의 좋은 투자 대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현재 우리나라의 채권 국채, 조금 전에 정기 기준금리 1.75지만 국공채, 통화 안정채권이 약 2%대라고 한다면 약 1.4 정도만 된도 배당 수익률로 된다는 거예요. 즉, 그만큼 기준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매력이 생긴다는 거겠죠. 우리나라도 작년도에 정부의 어떤 산업유보금에 대한 배당 확대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올해 배당 수익률이 작년이죠. 배당 수익률이 충분히 많이 증가가 된 것 같습니다. 2013년도에 배당 수익률 1.1%밖에 안 됐는데 작년도에 정확하게 지금 나온 건 아니지만 1.67 정도까지 배당 수익이 크게 올라간 게 아닌가. 즉 기준금리 이상의 국내 기업도 작년도에 배당을 해주고 있다는 관점에서 저금리 상태에서 배당 투자, 즉 이런 배당 투자는 결국은 장기 안정적인 투자가들한테 상당히 중요한 그렇다 포인트라 좀 봐야 될 것 같죠. 자, 이 부분도 제가 작년도에 이거 자료를 카피했던 부분들인데 자 검증을 해봤습니다. 이 조식 가지고 작년도 연말에 여러분 배당 투자를 했었으면 대부분 종목들이 배당 투자는 그대로 먹으면서 대부분 종목들이 10% 이상, 10% 다 떴더라고. 즉, 안정적인 배당과 더불어서 시세 차이까지 경험해가지고 거의 20% 정도 대부분 종목들이 한두 종목을 빼고는 수익이 좀 났던 것 같습니다. 즉, 안정적으로 배당도 노리면서 시세까지 노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충분히 현재 또 배당 수익률 여건에서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제가 그런 시점에서 제가 따로 이 종목을 좀 뽑아봤는데 현재 시점에서 배당 수익률과 관련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정상 JLS 같은 경우는 주가 4,600원대인데 지속적으로 420원 이상 배당을 해주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진양화학 같은 경우도 이익이 증가됨에 따라 가지고 계속적으로 배당이 증가됩니다. 2013년도에 185원이었는데 작년도에 225원. 올해도 이익이 증가되면 배당성이 일정하니까 250원이라든가 배당이 올라가겠죠. 주가는 지금 4,000원이거든요. 이들 종목들. 이 회사 또 건자재, 바닥재 만드는 회사니까. 그 다음에 동양생명 같은 거 주가 작년에 11,000원대인데 500원을 배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양증권 같은 경우 증권주가 괜찮은데 자산가치 시가총액 1,000억밖에 안 되는데 작년에 300원 이상 좀 배당을 한 것 같고요. 이렇던 종목들이 안정적으로 배당까지 노리면서 또 배당을 하는 종목들은 더 대부분 다 실적 자체가 괜찮죠. 실적 자체가 상당히 뛰어난 종목들입니다. 그런 어떤 관점에서 주가가 빠져도 하방에 대한 배당 때문에 하방에 대한 지지가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이들 종목들을 감심권에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그렇게 좀 오늘 제가 얘기했던 부분 자체는 저금리 시대에 좀 더 안정적으로 보수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저 PBR이라든가 ROE가 높은 종목이라든가 배당 수익 높은 종목들을 투자를 좀 권하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 좀 드렸고, 레전드에게 듣는다 관심 종목 중에서 이들 종목들 지금 다 상승이네요, 보니까. 그렇죠? 오늘 종목이니까 뭐 종목들이 특히 KC그린 홀딩스가 최근에 주가가 좀 안 떴는데 오늘 중국과 환경 관련 투자 협정이 진행이 되는 것 때문에 상한가가 나오면서 모든 종목들이 아마 평균 20%씩 다 상승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도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워런 버핏의 투자관과 투자 철학, 매매 원칙을 가지고 여러분들 소개해드렸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즉, 워런 버핏은 충분히 개인 투자가들한테 개인 투자에 관심을 가지고 매매를 해볼 만한 그런 매매 철학이고 원칙이다.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KC그린 홀딩스 같은 경우는 제가 올해 주목할 만한 종목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뭐 시초값도 강한 상승이 좀 들어갔었는데 하반기로 갈수록 예상 실적 모멘텀이 강해질 것 같고 여기다 중국 쪽의 항공산업과 관련된 진출이 본격화 된다 한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더 상승 모멘텀과 부각되면서 갈 것 같고 그다음에 오늘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는 선창산업도 여전히 자산가치 측면에 싸다는 측면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사조산업 같은 조정 이후에 한 단계 좀 상승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창해여탄으로는 이제 목표 가격에 도달했다는 관점에서 추경 매수는 자제하는 관점 그 다음에 진양홀딩스 같은 경우도 조금 전에 안정적인 여러분들한테 배당 수익을 목표로 해가지고 배당도 노리면서 20%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을 추천해드렸는데 이미 좀 배당금 이상의 20% 정도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이 현재 그런 어떤 원칙을 가지고 접근했던 종목들이 상당히 수익이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좀 바라겠고요. 자, 오늘 제가 한마디 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했던 내용들입니다. 자, 저금리 시대입니다. 저금리 시대 중전에 PER이 낮으면서 ROE가 높고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에 투자를 하게 되면 좀 더 안정적이면서도 좀 더 기대 수익을 높일 수 충분히 방어적이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워런 버핏의 투자 원칙과 매매 원칙에 맞는 그런 어떤 매매 방법이 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워런 버핏의 시각에서 보니까 우리 시장을 완전히 해석하는데 그 해석이 더 완벽해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 시장 한켠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 가치주의 강세뿐만 아니라 그동안 우리 증시가 왜 못 갔는가도 ROE나 배당을 통해서 설명이 되네요. 이렇게 ROE와 배당을 통한 관점에서 주식 투자도 상당히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다는 점 현재 시장에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